프로유튜브입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뉴진스 맘이라고 불리는 미니진 씨의 인터뷰를 근거로 해서 하이브와 다놀드 간의 유착설이 한참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풀려지는 과정에서 내놓는 증거들을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음모론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중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여론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세계관 작업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게임에도 세계관이 적용이 되고 그것은 하나의 예술로도 승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돌 산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엑소 같은 그룹도 초능력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캐릭터 설정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약간 어설퍼도 그런 세계관이 없다면 인기는 반감되기도 하죠. 그런 세계관이 현실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서 치우치는 경향들도 생깁니다. 물론 이 점은 신경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서도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관에 빠져 있는 것이 환상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환상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경증자입니다. 그래서 늘 괴롭게 지내는 거죠. 약간 다른 소리를 한 것 같은데요. 비슷하게는 작년까지 사람들이 매우 경계했던 페미니즘 역시도 그런 세계관 영역에서 작동하는 거죠. 그런 세계관은 반드시 현실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분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면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집단 심리가 여기에 적용하게 된다면 집단 내에서 작용하는 충동과 그 크기를 개인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해 본 내용들이니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죠. 일단 그런 세계관에 강한 영향 아래 있게 된다면 일종의 믿음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영향력 있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뉴진스나 방탄소년단 정도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는 대상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보통은 루머나 찌라시 정도로 활용이 될 만한 별 의미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멤버 2명이 멋진 안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상하게 해석해서 둘 사이의 관계가 나쁘다는 암시라고 해석하는 등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한 번에 뻥튀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대중들이 주목받을 만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해외의 슈퍼스타들에게는 비슷한 논란이 없었을까요? 마이클 잭슨의 사례만 해도 그렇죠. 어린이들에게 친절한 것을 두고 소아성애 자라서 그렇다는 루머도 있었고 흑인에서 백인을 동경해서 여러 차례 성형수술로 피부를 희게 만들었다는 그런 말도 떠돌았습니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밈이 이렇게 얼굴 확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은 사람들도 꽤 많았고요. 하지만 마이클 잭슨이 사망하고 나서 그것들이 모두 루머라고 밝혀졌고요. 그런 세계관에 빠져 있다가 나오면 대부분 허무해집니다. 피곤한 거죠. 정신 에너지가 여기서도 많이 활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이브에 소속된 아티스트를 통해서 또 엉뚱한 단서를 가지고 다른 것을 끌어들입니다. 다놀드라는 회사죠. 그래서 싸이비와 커넥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온라인에서 떠돌던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해석을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해석이 그럴듯하게 부정적이면서 억지로라도 엮으려고 하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글자만 들리고 단이라는 발음만 비슷해도 다놀드라는 회사랑 엮어버립니다. 게다가 국정 문제까지 들어가면서 일제시대까지 끌고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과연 그 끝이 있을까요? 아마 그 해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여기에 흥미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상당히 피로해질 겁니다. 이런 특징은 정신병에서도 나타납니다. 아주 사소한 한 가지 특징을 잡으면 그것으로 트집을 잡는 거죠. 과거 인터넷 초창기 시절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조직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데 그 범인이 바로 이 사람이라면서 유명인들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요즘에야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인터넷 초창기 시절에는 그런 게 많았죠. 저도 조직 스토킹을 부정하는 내용을 써서 그걸로 온라인 상에서 욕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는 사람들 간에는 서로 고소 조심하라고도 하죠. 특히 심하게 등장했던 내용은 타진요라고 있습니다.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면서 학력 위조 등등을 주장하면서 나타났었죠.
스탠포드를 졸업한 이력을 문제 삼고 걸고 넘어져서 자기 졸업장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는 사람들은 졸업장의 형태가 스탠포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사실을 밝혀줬음에도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기 전에는 죄다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상대가 지쳐서 원하는 대답을 해주면 그럴 줄 알았다 면서 비난하기 시작하죠. 이런 태도는 마치 자기 연인이 반드시 바람을 피우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상태와도 같을 겁니다. 그만큼 대중적인 인기를 지니고 있으면 어떤 윤리적 사안에 대해서는 대중들의 충격이 크다는 거고 그 자체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히틀러를 다들 아실 겁니다. 이때 정치적 선동 방식 중 하나가 크게 거짓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면서 대중에게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북한에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일성 수령이 나뭇잎을 타고 대동강을 건넜다고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믿음에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수긍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프로이트가 집단 심리를 연구하면서 밝혀낸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드워드 버네이스라는 프로이트의 처조카가 이 분야에서는 대단했었죠. 히틀러가 그를 영입하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버네이스는 거절했죠. 그래서 괴벨스가 그 역할을 대신했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류의 내용에 빠지는 것은 어쩌면 말에 홀리는 효과를 보이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인간은 병을 동원해서라도 현실을 되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등장하는 현상이 부정적이라고 할지라도요.